솔직히 말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칩니다. 정민철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는 한 정치 콘텐츠 운영자가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겁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철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에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며 실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함께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면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실제로 실행한다는 이상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민철의 이야기를 듣고 실행했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민철에게는 세 가지의 얼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검증받을 때 나타납니다. 상처받은 청년입니다. 민주진영 유튜버들이 자신을 향해 의혹을 제기하자 정민철은 방송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진영 사람들에게 공격받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증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상처였고 폭력이었고 한 청년을 무너뜨리는 집단 공격처럼 묘사됐습니다. 그 장면에서 정민철은 권력을 얻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약자였습니다. 정치자금법 논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적 검토를 끝내지 않은 채 개인 계좌를 공개한 자신의 판단보다 기탁금을 보태줄 친족조차 없는 어린 시절의 가난이 앞에 등장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느냐가 논란의 중심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민철의 두 번째 얼굴은 전혀 다릅니다. 유시민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얼굴입니다. 이때 정민철은 상처받은 청년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냉혹한 심판자입니다. 유시민의 정치 비평을 향해 스토킹 범죄 형식의 언어라고 했고 데이트 폭력에까지 비유했습니다. 최근에는 유시민이 방송에서 가볍게 대화를 나눈 모습을 두고 아저씨들이 술집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을 바라보는 정민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이번에 매블쇼에서 또 촉법비 평가 이랬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언급하는 거는 언급도 안 되는데 네. 이 사람의 마음에 계속 남아있구나 싶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낚시 아카데미 채널에서 네. 뭐 열흘간 잠을 못 이뤘다고 이런 말씀하셨다고 해서 네. 조금 반성하셨을까? 조금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또 되게 많은 숙고의 시간이 있었을까 했는데 나와서 뭐 그냥 농담 따먹기 하듯이 촉법비 평가 있잖아 뭐 이렇게 하고 최욱이가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저 그 아저씨들 술 먹는 호프집 보는 느낌이었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책을 그리 많이 읽지 않았거든요.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분들이나 혹은 이 진영에 계신 평론가분들이나 이런 지식인분들이 네. 되게 겁을 먹으세요. 그래서 유시민 으아 말고 말고 유시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유시민 작가 왜 저럴까? 정말 책 잘 썼던 사람인데 글 잘 쓰는 사람인데 이런 감정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근데 저 혼자 그렇죠. 유시민 작가 그럼 지금 있는 그대로의 텍스트에 저는 좀 더 그걸로 그 사람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시민으로. 네. 근데 그분들은 10년 전 유시민, 과거의 유시민, 20년 전 유시민, 항소 이후서의 유시민을 기억하면서 유시민 작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정확한 비평이 안 되고 있다. 유시민을 비판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유시민이 틀린 사실을 말했다면 그 사실을 바로잡으면 됩니다. 논리가 모순이라면 논리로 반박하면 됩니다. 분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근거를 들어 증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민철이 집중하는 것은 유시민의 논리가 아닙니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가진 신뢰와 상징성입니다. 과거에는 훌륭했지만 지금은 변질됐다는 이미지. 사람들이 과거 명성에 속아 현재의 유시민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주장. 바로 여기서 정민철의 이중 기준이 드러납니다. 자신을 향한 의혹 제기는 폭력입니다. 유시민을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에 비유하는 것은 비평입니다.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를 따지는 것은 집단 공격입니다. 유시민의 작가 자격과 정치적 신뢰를 통째로 흔드는 것은 정당한 평가입니다. 칼끝이 자신을 향하면 폭력이고 신이 칼을 쥐면 비평인 겁니까? 자신이 상처받으면 민주진영 전체가 반성해야 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상처는 비평의 자유라는 겁니까? 자신에게는 가장 섬세한 존중을 요구하면서 유시민에게는 가장 거친 낙인을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정민철에게는 세 번째 얼굴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비공개 대화에서 나타난 얼굴입니다. 국가 운영의 실세입니다.
이번 내용을 공개한 사람은 국회 밈사당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정치 콘텐츠 페이지를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이 운영자는 자신이 정민철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공개된 것은 정민철의 국가 운영 개입이 확인됐다는 수사 결과가 아닙니다. 국회 밈사당 운영자가 정민철과 직접 나눈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대화가 사실이 아니라면 정민철은 해당 콘텐츠 운영자를 즉시 고소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해 마치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묘사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악성 댓글도 가벼운 정치적 풍자도 아닙니다. 정민철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정부, 민주당의 국정 운영 체계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중대한 허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밈사당 운영자의 주장에 따르면 정민철은 대화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취지로 자신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다. 자신은 단순히 정부를 홍보하는 스피커가 아니다. 실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함께하고 있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실행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듣고 실행하는 정부는 처음이라는 취지입니다. 표현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에 내 의견이 반영된다? 이건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부 정책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SNS에 글을 쓸 수도 있고 민원을 넣을 수도 있으며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민철은 자신의 의견이 단순히 전달되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에 반영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입니까? 두 번째 표현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나는 단순한 스피커가 아니다. 실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함께하고 있다. 스스로 스피커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은 단순히 정부를 홍보하거나 정부의 입장을 지지층에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책을 제안한 겁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간 겁니까? 정부 관계자와 상시적으로 소통한 겁니까?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지도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겁니까? 국가 운영에 실체적으로 함께한다는 말은 응원한다는 뜻도 아니고 좋은 정책을 소개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이 실제 국정 운영 과정의 일부라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민철의 공식적인 위치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실 참모입니까? 국무위원입니까? 정부 부처의 고위 공무원입니까? 어떤 공식 권한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에 실체적으로 함께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열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한다. 이번 폭로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누가 실행했습니까?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아니면 정민철과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또 다른 권력자가 있는 겁니까? 정민철이 무엇을 말했다는 것보다 그 말을 듣고 실행했다는 사라진 주어가 더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이 진짜이고 그 말의 내용까지 사실이라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식적인 대통령실 참모도 국무위원도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결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듣고 실행하며 실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했다면 이것은 정민철 개인의 허풍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자격으로 참여했습니까? 누가 정민철에게 그런 통로를 열어줬습니까? 공식 보고와 회의가 있었습니까? 기록은 남아있습니까?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정책 결정 통로가 존재했던 겁니까? 국가는 친분으로 운영하는 사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국가의 중요한 결정은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기록과 책임을 남기며 내려야 합니다. 권한은 없는데 영향력은 있고 직책은 없는데 의견은 반영되며 기록은 없는데 실행은 이루어지는 구조. 우리는 바로 그런 구조를 비선이라고 부릅니다. 대화가 가짜라면 국회 밈사당 운영자가 조작과 허위 폭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화가 진짜지만 정민철의 말이 허풍이었다면 정민철이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팔아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진짜이고 말한 내용까지 사실이라면 이제 정민철 혼자 답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정민철의 말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실행했습니까? 어떤 국가적 결정에 정민철의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공식적인 권한과 절차가 있었습니까? 결국 이번 폭로의 핵심은 정민철이 정말 비선 실세냐는 단정이 아닙니다. 정민철 스스로 국가 운영에 참여하는 인물처럼 말했다는 대화가 공개됐고
그 말이 거짓이어도 문제이며 사실이어도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허풍이면 권력 파리입니다. 사실이면 비선 의혹입니다. 그리고 가짜라면 정민철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해명하고 원본을 요구하고 해당 운영자를 고소하면 됩니다. 공개적으로는 힘없는 청년을 자처하고 타인을 향해서는 냉혹한 심판자가 되며 비공개 자리에서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처럼 말한 한 정치인의 소름 끼치는 자기인식. 울 때는 피해자, 공격할 때는 심판자, 뒤에서는 실세. 하지만 정치는 세 개의 가면을 번갈아 쓰는 무대가 아닙니다. 무슨 얼굴을 하고 있든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는 하나의 기준으로 책임져야 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번 폭로를 보면서 정민철 개인보다 더 큰 문제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내부의 여론 수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제발 제 판단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실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식적인 통로가 있습니다. 민정 기능이 있고 정무 기능이 있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목소리를 듣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모든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불만을 수집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대통령이 듣기 싫어할 이야기까지 보고하는 것이 참모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정기능은 실제로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정무라인은 야당과 적극적으로 의제를 조율하고 있습니까? 보수 야당은 차치하더라도 진보 야당과 시민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통령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있습니까? 정치개혁 약속이 흔들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대통령실이 책임있게 나서 문제를 조정했습니까? 아니면 당대표와 민주당에 떠넘긴 채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까? 저는 요즘 국민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도달하는 공식적인 통로 자체가 막힌 것 같다는 강한 확신이 듭니다. 공식 통로가 막히면 반드시 비공식 통로가 생깁니다. 조직이 여론을 전달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보는 SNS, 자신과 자주 연락하는 사람,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목소리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SNS는 편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반응을 볼 수 있고 내가 답하고 싶은 질문에만 답할 수 있으며 내 판단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국민 전체의 여론처럼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해서 듣는 겁니다. 국민과 직접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이 골라준 국민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제도가 느리고 불편한 이유는 권력자가 듣고 싶은 목소리만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공식 시스템이 무너지면 대통령 주변에는 솔직한 참모보다 편안한 사람이 남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보다 맞장구 치는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정책을 검증하는 사람보다 대통령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빈틈에서 내가 말하면 듣는다. 내 의견이 중요한 결정에 반영된다. 나는 실체적으로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비서는 어느 날 갑자기 비밀방에서 탄생하지 않습니다. 공식 조직이 제 기능을 잃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제도가 비어있으면 친분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보고서가 사라지면 귓속말이 정책이 됩니다. 회의록이 사라지면 누가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사라집니다. 저는 최근 대통령실 내부 시스템이 겉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상당 부분 무너진 것처럼 보여 걱정스럽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시민이 비슷한 불안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왜 대통령은 당원들이 절박하게 외치는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뜬금없는 주제에 갑자기 긴 글을 올리는가? 왜 공식 조직이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SNS 글이 올라온 뒤에야 당과 기관들이 움직이는가? 왜 국정의 방향이 제도와 회의보다 대통령 개인의 관심사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모든 장면이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말까지 제대로 보고하고 있고 정무라인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민정기능이 국민 여론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민철이 말한 국가 운영 참여 역시 그저 젊은 정치인의 과장된 허풍에 불과하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민주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